여러분,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고요.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앞에 부분은 네, 아마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잘 해봐라 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질서의 증상, 앞에 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자면 무질서의 증상은 뭐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는가, 자존감이 낮아진 것을 느끼는가, 잊어버린 약속, 응답하지 못한 전화 메모들이 즐비하는가,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는가, 자신이 해놓은 일이 성에 차지 않는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어렵다, 자기 자신과 직업, 그 밖의 모든 것이 정말로 싫다. X가 많을수록 무질서의 X가 아니라 O가 많을수록 어쩌면 무질서의 증상도가 이제 높은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5개인가요? 속으로 잘 새알려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고 계셨고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고 12제자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었고, 예. 그래서 내면세 앞에 그 시간 사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여러분이 읽으셨던 바로 앞 단계 챕터예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위한 조언. 내면 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시간 누수 형상을 막고 능력 한계 우선순위에 비추어 시간을 생산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요. 그죠? 효정 선생님 미안한데 볼펜하고 이면제 하나만 부탁할게요. 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챕터를 다 읽으셨나요? 다 읽어오셨는가요? 자. 귤 즙이 착즙돼서 나오고 있는 중이네. 자,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태인가지장부터 혹시 좀 읽으면서 좀 이 부분은 좀 많이 와닿았고 이 부분들은 좀 나에게 좀 집중되게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눠보도록 합시다. 7장. 그 5, 6장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한번. 저요? 네, 필요해요. 5, 6장을 읽으면서 어쨌든 6장은 시간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서 시간 6장을 읽으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 그거를 꼭 그 밑에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챕터가 끝나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더 깊이 남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꼭 그 책 끝에 빈 공간 많잖아요. 거기다가 꼭 한 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효정 선교사는 네, 마이크 뭐 좋네요. 아주 책상별로 마이크를 아주 그냥 제 걸 줄까요? 저는 148페이지에 대의 법칙의 마이크를 좀 떼주시겠어요? 네. 당신의 칭찬을 보면서 나만의 칭찬이
복잡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미안해요. 마이크를 좀만 더 네. 떼주세요. 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이크 떼면 저기 소리가 안 들어간대요. 예, 예.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대의 저 법칙을 떼주세요. 네, 대의 법칙을 통해서 나만의 시간이 복잡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치된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은가. 네, 그래서 타협하는 순간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방치된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다. 네, 민열 선교사. 네, 잃어버린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특히 많이 남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들은 방치되고 급한 일들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정의가 내려졌나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삶이 우선되어 살아가야 된다.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는 내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사의 삶으로 복음 전파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파보다도 다른 것에 너무 시간을 쏟아서 그리고 내가 쉬고 싶다는 생각 여러 생각들이 그 남는 시간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복음 전파에 더 힘써야겠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방치되는 시간을 많이 만들게 되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럼 쉬면 안 돼요? 아, 선교사는? 아니요. 쉼이 필요한데 필요 이상의 쉼과 제 욕심에 따른 쉼들이 더 들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황하고 좀 잃어버리는 시간들 그러니까 미루는 습관들이 그 시간을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어서 미루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을 계속 미루고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시간에는 또 다른 해야 할 것들에 치여서 내가 집중하지도 못하고 급하게만 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시간이 더 많이 생기고 끝내고 나면 또 미뤄서 방치하고 이런 악습관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내가 정체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제대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아니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싶은데 뭔가 너무 발표 느낌의 그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리 이렇게 활기차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나눠볼까요? 질문을 뭐 이렇게 중간에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질문을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내용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혹은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좀 보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첨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대고 싶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이란 챕터를 읽고 나서 이 맥도날드 4법칙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온 세 가지의 조언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저도 약간 잃어버린 시간이 되게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약간 계획은 세우는데 그걸 실행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뭐 그 상황에 있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더 쫓아가가지고 그것들 나중에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것들이 스탯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한 번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네, 시간 관리에 대한 생각이 약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세 가지 조언 그래서 생활 리듬을 잘 파악해야 되고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고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뒤에 마지막 후렴 부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뭐 그 부분에서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약간 좀 미래가 불안하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이 약간 가끔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네,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삼법칙에서 그 예시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한테 여자 성도분이 결혼 생활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제 150쪽, 151쪽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정이 딱하고 당장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저였어도 뭔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누군가가 너무 힘들다 막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발벗고 약간 달려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긴급한 일이고 정말로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일인지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예시를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방치된 시간을 활용하고 긴급한 일에 이제 그렇게 소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서라 함은 그 시간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어떤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 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좀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칩니다. 저는 일단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것은 거절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른 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적었는데 다른 것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최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든 생각은 뭔가 되게 약간 압박감을 받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되게 나의 시간들을 막 빡빡하게 예산을 정해서 막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뭐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정말 빈틈없이 분배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되게 뭐랄까 빡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에게 정말 잘 맞고 내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대로 지킨다면 오히려 더 빡빡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즉흥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막 엄청 다 짜두고 하면 뭐 하나님 그걸 원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정말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가지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민수가 이야기해볼까? 생활 리듬을 알아야 하고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하고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서 세우라. 이거를 하면은 내 오히려 삶 삶이 더 빡빡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나에게 맞게 또 유도리 있게. 이 책은 내 생각에 그래. 이 책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 모든 것이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내 삶에 맞게 이게 바이블은 아닌 거지. 내 삶에 맞게 또 유도리 있게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인수 과장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인수 과장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책을 읽는 이유야. 그러면서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나에게 맞는 것은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화를 만드는 거지. 이 저자도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냥 우리보다 좀 더 그래도 이런 거를 많이 한 분이겠지. 선교사님이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은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인수과장이 잘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나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내면은 나중에 그 인수가 그 책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책을 읽으면서 다르게 느낀 부분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시간 계획적인 부분이 그런 빡빡함 게 모든 스케줄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이 해야 될 명확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시간들의 분배를 미리미리 해서 그러니까 계획들을 세우고 가야 이것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채워서 일정을 만든다기보다 해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니까 시간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하니까 시간이 더 여유로워지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고 저는 오히려 좀 방법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든 생각은 그냥 나만의 어느 정도 마지노선만 정해놓고 이런 그 말씀하신 그런 설교처럼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모든 걸 이렇게 막 짜놓고 엄청 머리 아프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은 아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챕터 주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좀 사용하는 편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었던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가자면 우리 지훈 가지장부터 인수 가장 금방 생각을 멈췄으니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일단 MBTI가 P P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좀 자유로운 걸 저도 좋아해요. 약간 인수가지장처럼. 그래서 저도 사실 막 근데 그렇다고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건 아닌데 자유로운 계획을 세우는 편.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약간 계획을 세워도 이거 하자. 약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세우고 그냥 뭐 예를 들어 과제가 생기면은 이 과제를 하자. 약간 진짜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계획인데 뭐 진짜 계획 세운 사람들이 보면은 계획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뭐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되게 계획을 세우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계속해서 여러 책들을 보면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읽으면서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약간 좀 정신을 차려서 맨날 자면서 왔는데 오늘은 좀 깨어서 왔는데 그 깨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그 이제 투두 리스트를 적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적어가지고 내가 저 네 가지로 나눠서 지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뭔가 그리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은 뭔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하지 않은 일은 또 뭔지 마지막으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뭔지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해야 될 거에 우선순위를 세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은 일단 이걸 읽는 거를 적었어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걸 적어놨고 그리고 제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걸 또 적어놨고 근데 좀 신기하게도 적어놓으니까 제 무의식이 그냥 그거를 다 해치우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반면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는 유튜브 보는 걸 적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서 보는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놨는데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시간을 낭비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또 적은 와중에 또 신기하게도 이런 챕터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 챕터를 통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건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물론 제가 그러니까 어떤 저희 기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질서를 세워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또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분명히 질서를 세워 나가고 우선순위를 세워야지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하게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이분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우선순위는 정하자 좀 생각을 해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과의 시간 그거를 사실 읽기 전에도 느꼈는데 책을 읽으면서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아침 6시부터 7시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으로 고정 시간으로 매일 약속 시간으로 정해놓은 걸 보면서 아 나도 이걸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또 독대 시간을 회복을 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좀 결단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유롭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삶의 패턴에 그것들이 그러면 불편했다는 건가요? 아 그게 사실 편하죠. 그렇게 살면 편한데 근데 제가 한번 멘탈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그때가 막 그 과제도 막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작 잘 해내지 못하고 그 시험 기간에 그랬어요. 되게 막 과제도 막 밀려오고 막 엄청 압박감에 시달리고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질서가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냥 저의 어떻게 보면 편안한 거가 저한테는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한 거죠.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그래서 뭐 내가 사실 뭐 인스턴트 푸드만 먹고 살면은 맛있게 자극적인 음식들 먹는 거지만 사실은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면은 사실은 편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내 삶은 더 뭐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이런 삶의 총체적인 영향들을 미치는 것이 뭐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막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 연결돼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리즘이야. 네. 그래서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게 힘들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힘들지만 몸이 건강해지듯이 질서를 세우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질문을 혹시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피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피성향이라는 게 뭔가 어쨌든 나에게 좀 기질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이 기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기도 할 테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저는 좀 더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우선순위. 네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근데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제가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는 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아, 마이크를 더 가까이. 아. 알겠습니다. 주파수를 다시 맞춰볼게요. 네, 혹시 뭐 더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아닌가? 네. 없으면 성훈 갈까요? 네. 네, 저는 시간을 일단은 똑같이 MBTI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J예요. 네, J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한 71%가 J더라고요. J가 계획형이라는 건데 일단 저도 뭘 하기 전에 일단 계획을 세워놔요. 세워놔가지고 이땐 이걸 하고 이게 끝나면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황을 너무 타니까 자신과 타협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이거는 나중에 미뤄도 되겠지라 해가지고 약간 좀 낮춰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 너무 변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뭐 여행 같은 거나 약간 중요한 일 같은 게 있으면 진짜 70% 제의가 나와가지고 이날 다 뭐 해고 진짜 계획 싹 짜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딱히 없다. 약간 일상처럼 보낸다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네, 계획을 세워도 이땐 그냥 뭘 하고 하는 그 정도? 도 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약간 우선순위라고 해봤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급한 일, 뭐 과제나 뭐 그런 것들 하는 것 같고 보통 과제를 조금 닥쳐서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좀 기한을 길게 두고 해 가는 편이에요? 원래는 길게 두고 하는 편인데 이게 상황을 많이 탄다 했잖아요. 뭐지? 그래가지고 변동이 많이 되니까 거의 좀 빠듯하게 하는 경향이 살짝쿵 있어요. 원래 그 과제 같은 게 있으면은 그날 당일날에 시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네, 사람이 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네, 변하게 돼버리니까 네, 느긋해졌다라 해야 되나? 네. 이러면 안 돼. 아무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선교사님들은 패스하시고 우리 태인 하고 싶으시면 해도 돼요. 질문? 계획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계획이 그러면 실행이 안 되면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저는 계획형이 아닌데 좀 계획적인 사람들은 좀 계획이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고 생각하는지. 계획이 안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에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만약에 그 순간 즐겁다면 그게 잊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잊혀지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불안한데 어, 즐거우면 잊어버려. 네, 즐거움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서 계획을 세우죠. 이거 해야 된다. 다시 세워야 돼. 그렇죠.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거죠. 네. 어. 좋은 답변이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줄까요? 나는 뭐. 아 그래? 되게 이거 약간 핀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우리 구입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 근데 혹시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거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놓느라고 질문이 뭐였죠? 나의 시간 사용의 패턴은 보통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이라서 맨날 계획을 세워놓는 것 같아요. 맨날 계획 세워놓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병적인 제이인 것 같은데 막 뭐 빨래 해야 되는 거,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거까지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그런 거까지 다 적어놓는데 그래서 수업 듣는 것까지 뭐 몇 시 무슨 수업 있고 몇 시에 나가야 되고 이런 거 다 적어놓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러면서 N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게 너무 심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세워놨어도.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약간 침체기 와가지고 그냥 다 하기 싫고 누워있고 싶고 꼭 가야 되는 수업만 가고 큐티 막 빠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정적인 게 너무 지배를 해서. 근데 또 물론 이게 또 돌아간다 하면 그 약간 이것이 좀 회복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채워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시간 관리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먼저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기에 좀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이제 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내가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걸 하는 게 맞나? 시간 관리 맞나?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 성훈이 말한 거에서 말을 붙이자면 시간 내에 과제를 하는 거는 잘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과제를 제출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시간 내에 한 거면은 그것은 뭐 계획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네. 물론 약간 같은 제이로서 좀 공감하긴 하는데 네, 답변 드리자면은 약간 시간 내에 제출을 했잖아요. 잘한 건 맞는데 그 시간 동안 계획한 게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이날 못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세우고. 그게 아마 그러긴 이제 하죠. 이 책에 의하면 그게 이제 방치된 시간들로 흐를 수 있는 경우수들이 많을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서 약간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요. 보통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기한 내에 어떤 내야 할 어떤 과제물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잘 지키는 편이다. 100%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일까지 내야 돼. 숙제를. 그러면 내일까지 내야 되는 확률이 나는 100이면 거의 100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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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 그, 네. 네, 낸다 안 낸다 그냥 딱 그 모든 상황 딱 정리해 놓고 그냥 일단 딱 위로부터 예, 무조건 내야 되는 과제인데 일단은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네, 네. 내일이 며칠이죠? 내일 아무튼 뭐 7일이다 그러면 7일까지 과제 제출입니다. 7일까지 제출 안 하시면 점수가 뭐 마이너스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제물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퍼센테이지가 100이다. 과제물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각자 퍼센테이지를 태연이는 이것까지 더 붙여볼까요? 시간 약속? 시간 약속? 좀 다른 부분인가? 과제물하고 시간 약속은요 또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계획을 세워놓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약간 네 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안 하기로 계획하는 거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과제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뭐 다른 것들을 뭐 과제 3개를 더 낼 수 있다 이러면 이건 하나는 안 하기로 그냥 선택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가는 거죠. 저 제일인데요? 저 80%예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더 들어봅시다. 잠깐만. 태인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DTC 과제 못 냈잖아요. 근데 저는 DTC 하기까지 그러니까 뭐 2일까지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래서 한 뭐 30 몇 일쯤에 막 20 몇 일쯤에 생각했어요. 이게 DTC 절대 못 낸다. 이거 절대 못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하기로 하고 이번 수료 진짜 못 하겠다 하고 그냥 다른 거 더 했던 거예요. 뭐 과제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약간 이게 DF에서 상처가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내가 학과에서 7개 수업 들어. 7개 레포트가 있어. 근데 그 7개 레포트를 무조건 내야 된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5개는 확실하게 낼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은 다른 것도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개는 포기하고 5개만 내겠다. 무조건 다 내야 된다. 그런 세상이야. 태인이는 그지? 다 내야 된다는 거 알지? 근데 다 내는 건 목표로 하죠. 저는 다 내는 건 목표로 하는데 만약에 뭐 한날 제출이 막 5개씩 있어. 그러면은 그거 하나 정도는 좀 덜 써도 내거나 뭐 그러니까 아예 안 내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 과제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내는 건 없고 그냥 근데 이제 뭐 3번까지 뭐 있어. 2번까지 어쩔 수 없어. 이거만 하고 내자. 이렇게 하고 내서 그런 경우 있어. 근데 그냥 5개 하는 걸 목표로 했다가 못 지키니까 3개로 하는 걸로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닥쳤을 때라기보다는 저는 미리 그런 계획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닥쳤을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내가 쉽게 말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 처음에 5개라는 7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이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책임도 동반되는 거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버거워서 내가 그것들을 조율한다는 거잖아. 그 말이 뭐냐? 맞나요? 그렇죠.
7개 정도는 내가 조율을 한다. 그죠? 근데 조금 저는 태인가 씨랑 말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근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하다가 잠깐만. 미안해. 그게 잘못했다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계획이 수정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계획을 다 세워봤는데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밖에 못하는 분량이기에 5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의 성향과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7개를 선택하지 말았어요. 나는 5과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7개 어차피 과제가 나온다는 상정까지도 다 해보고 왜냐하면 경험치라는 것이 있고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7개를 쳐낼 수 없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은 처음부터 5과목을 들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은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게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견 아니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일처리 방식은 바뀌었는데 이제 전에 같은 방식은 7개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이것도 좀 했다가 이것도 좀 했다가 그러니까 계획을 안 가지고 그냥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됐다 싶으면 됐네 이러고 가다 보니까 결과를 내야 되는 순간에 와서는 완성도 안 됐고 부실한 내용으로 약간 다다를 때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선순위 세우는 것과 해야 할 때 바로 하는 것을 좀 세웠던.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내 기질과 또 내 살아왔던 어떤 방식대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나한테는 좀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렵더라. 그래서 좀 보완이나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것은 내가 어쨌든 시간을 어쨌든 방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시간들을 좀 우선순위를 잘 두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에 대해서 한 2사람만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네. 인수가지장? 방치. 그냥 막 미리미리 마음속으로만 계획 세워놨다가 까먹어서 뭐 해야 되는데 뭐 이중으로 계획을 잡아버린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방지. 끝? 이중으로 약속이 잡히게 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보완이 됐나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다음부터는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뭐 다른 예시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정말 계획 없는 거를 너무 추구한 나머지
아무 계획 없이 휴가 나와서 여행을 혼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음. 약간 몸으로 겪으니까 여행 갈 때는 계획을 좀 세우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음. 조금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여행 갈 때 계획을 되게 잘 세우는 편이에요, 이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준비물 안 가져가고 막 숙제 까먹고 그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안 좋고 그냥 약간 순간순간 뭐 학교 끝나면 놀고 집 가면 피곤하니까 자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많았는데 중학교 와서 그러니까 너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하나하나 이 과제 준비물 이게 전부 다 점수로 매겨지다 보니까 초등학교랑은 다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나오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력 어차피 학사 일정 같은 거 다 써져 있으니까 빨간 날, 검정색 날 이거 다 써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적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준비물 뭐 가져와야 되고 이때 무슨 수행평가 있고 이때까지 무슨 과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해요. 그 항상 달력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고 그거대로 계획을 하고 근데 또 이제 너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에만 너무 의존을 해서 이게 써진 날까지는 과제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이날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제가 또 기억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제 하루 전날로 써놔요. 그럼 제가 이날 과제였는지 이날 과제 대치였는지 까먹어가지고 일단 써놓은 날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 과제 밀리는 날도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학습적 제의가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성향은 P인데 이게 몸소 체험했을 때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걸 학습해서 6, 7년간 근데 지금 뭐 20살 넘었으니까 거의 10년간 계속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게 습관이 되고 이젠 그게 저의 성격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책을 열심히 읽어오셨을 거란 생각을 이렇게 나눔을 같이 했는데 잠깐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자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는 우리 시간이 무질서할 때 이 방치되어 있는 그 시간들이 많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논지를 던져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방치된 시간은 우리가 무질서할 때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의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자기가 잘 하지 못했던 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본인이 해야 할 설교 준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어떤 방치되어 있던 시간들은 어떤 나의 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어쨌든 그 시간이 그냥 없는 시간인 거니까 이리저리 휘둘러 다니는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목사님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이제 예시를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누구나 다 1인자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큰 목소리라고 해서 다 긴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누구나 다 이거 나 너무 급한데 너무 급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일들이 다 긴급한 일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네 번째는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쓰이게 된다.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자꾸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그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생활 리듬, 내가 이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밤에 11시에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잘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벽 5시 일어나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의 리듬들을 좀 잘 알았을 때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 더 집중하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래서 방학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방학 시간을 이제 저희는 센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좀 어떻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약간 좀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몽롱함을 헤쳐나오기가 되게 힘들긴 하는데 근데 그때 오히려 책을 읽었을 때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있을 때는 좀 독서나 뭔가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되게 졸리잖아요. 책 읽으면 바로 그냥 졸려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뭔가 해야 될 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액티비티한 어떤 숙제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더니 훨씬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 저기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에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너의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주 최선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때로는 무척 어렵게 배워야 했다. 그런 선택을 내리기란 때로는 무척 어려웠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좋은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적을 만들고 비판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너의 과제다. 이 말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에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자는 시간 예산이 8주 전에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능한 한 이 모든 것을 수주 전에 달력에 표시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주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경험들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시간 안에 이게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정해져 있어도 타협을 하게 되나요? 혹시?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계획을 다 세웠어.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우선순위라고 정해놓고 8주 전, 적어도 뭐 5주 전에 이것들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제 적어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인데 그날, 그 당일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수가 회장은? 과제를 포기하거나 상황을 포기합니다. 과제를 포기하거나 상황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 닥친 상황을 포기하거나 그 닥친 상황을 거절하거나 네네. 거절할 때 보통 어떻게 거절해요? 거절할 때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네. 근데 막 옆에서 같이 해요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막 압도되어져 간다 뭐 이럴 때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네. 그럼 이게 정해져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포기할 때도 있죠. 포기할 때도 있다. 네.
경우 수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을 좀 융통성 있게 쓰는 것 같은?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면 거절을 하고, 네.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게 제안을 받아들이고, 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효정 선교사는 어떤 것 같아요? 효정 선교사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마이크를 너무 네. 내가 먼저 필요하는 곳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해야 할 것이 많을 때에는 그곳에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한 곳에 내가 더 해야 될 곳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로 어려울 때 있지 않아요? 선교사로 어려울 때 있지 않아요? 시간을 틈틈이 내면서 하는데 제가 저번 날인가 많이 정신이 없을 때는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다음날 출근할 때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침 시간은 거의 어느 세면은 최소 3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을 좀 바꿔야 될까요? 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질문은 요 질문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내일 레포트를 내야 돼.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그룹을 지어서 놀러를 가재. 놀러를 가재. 그리고 그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남자들이 오빠 누구야? 같이 가자 그래. 그럼 나는 그 모임에 갈 것이냐? 아니면 레포트로 도서관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왜냐하면 좋은 그거는 질문인 상황에 것 따라 같습니다. 다른 네, 거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일관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 저 같은 경우는 놀러 갈 것 같습니다. 뭐야? 저는 놀러 갈 것 같습니다. 그 레포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네. 밤을 샐 것 같습니다. 밤을 새서도 못하는 레포트면 어떻게 해요? 밤을 새서 못하면은 네. 요런 경우는 거의 없고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밤새서라도 집에 가서 그걸 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레포트가 생각보다 내가 날 새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방대한 거예요. 다음 날 낼 거예요. 안 내고. 그날은 못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아니고 좋아하는 여자. 그런 적이 있으셨나 봐요? 아유. 있죠. 그런 적이 있으셨나 봐요? 있죠. 어머, 그랬어요? 있지. 그랬구나. 아주 진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에 대한 이렇게 질문하면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러면 민여 선교사님 조금 이 질문이 어려우실 것 민여 선교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같이 놀러 가요. 그러면 그걸 뿌리치고 네. 나는 레포트로스로 간다. 네. 아니다. 놀러 간다. 그리고 밤새서 하든지 그 다음 하루를 넘겨뛰어서 레포트를 낸다. 일단 이것도 변칙구일 수도 있는데 변화구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얼마나 놀 건지를 물어보고
내가 과제를 끝낼 만한 시간이 확보가 될까? 음,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거나 음, 왜냐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미루는 순간 끝나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음, 아니면 평소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가야죠. 경험치요? 좋은, 네. 그럼 이제 저는 새 친구를 만나야 되는 자리와 그건 레포트라고 또 이 하면 성교적인 전 사정과의, 모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결국 그 레포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미리 했으면 아마 됐을 건데 어,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 책임상의 문제고 어. 이 영혼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야 되는 또 이거는 지금 감당해야 되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거 인정하고 저는 일단 영혼부터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영혼한테 갑니다. 다만 밤을 새서 하겠다는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포트를 왜냐하면 밤을 새면 저는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잘 안 돼서 체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거나 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과제를 미루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몇몇의 경험담일 수 있습니다. 회사면 잘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렇게 행동하는 회사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하여튼 우리 영혼이라는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뒀을 때 그렇겠다. 다 들어보기엔 시간이 조금 성훈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적극적으로 듣고 싶네요. 네네네,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그 레포트라는 게 만약에 봤을 때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을 쫓아갈 것 같고 만약에 좀 무리다 싶으면은 약간 만약에 그 약속이가 너무 훅 들어온 거다 그러면은 성훈이는 여자친구로 가볼까요? 좋아하는 여자친구로 가볼까요? 상상이요? 상상이요? 좋아하는 여자친구요? 다 뿌리치고 가야죠. 좋아하는 여자친구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상태인 거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가실 것 같아요. 아, 이 레포트가 뭐가 중요해? 뭐 비를 맞는 한 난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가겠다. 만약에 D면은 좀 고민해 볼 것 같아. 네, 그건 좀 그건 좀 예. 그렇죠. 저 형제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다. 좋아요. 옹장님 들어봅시다. 듣고 싶어요, 예, 우리 지웅 시간이 자퇴. 그런가요? 저는 사명보다는 사랑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에게 난내 질량 너를 근데 이 작전으로 어. 약간 그 내가 너랑 놀고 싶은데 내 과제가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음에 함께 하자.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 자기 할 일에 집중할 땐 집중하는 거야. 내가 또 과제를 낚였어. 견제가 됐어. 사명보다 사랑이 더 이게 뭐라 그래? 삼각관계일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구나. 사랑이구나. 그래, 인수는 그런가요? 자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얻기 위해. 나 참나. 그래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 저자가 의도하고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혹여나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잘 분별하되 또 그것이 이 저자는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절대적으로 확보해라.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느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 그 교수님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통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너무 장거리를 갔다 오면서 죄송해요. 그 통 안에 처음에 이렇게 탁구공을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탁구공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구슬을 넣으시더라고요. 요만한 작은 구슬. 그러니까 탁구공 안에 이제 구슬이 빡 비집고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래가 그 구슬과 탁구공 사이에 이렇게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짜질구리한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모래가 먼저 다 들어가면 탁구공도 구슬도 들어갈 구멍이 없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길어질까요?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지장의 삶과 어떤 이 DFC 안에서의 그 삶들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를 좀 둘 수 있는 저는 또 훈련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나가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사회인의 어떤 별개의 삶이 아닌 건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회사 생활을 겁나게 야근을 해가면서 바쁘게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서 맡은 직책이 있거나 또 혹은 내가 맡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어떤 직책이 있어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우선순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돈이 올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DFC 안에서의 또 하나의 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선순위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라고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DFC에 있던 이 과정 가운데서 부딪혀지는 어떤 시간 관리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어디 가요? 지금까지 그냥 시키려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학생과 이 DFC 활동이 별개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캠퍼스 안에서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인 것인데 어떤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 사용에 대한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제 질문이 좀 전달이 되나요? 우리 성원 가지장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가지원 미안해요. 예비 가장님. 기분 좋네요. 그러니까 DFC 관련 활동이랑 학과 관련 활동이 약간 겹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뭐 저는 좀 그런데 아마 학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DFC 활동도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 대학 생활에서 그 점수라는 것 때문에
제 인생 이게 나눠지니까 아마 그게 좀 되게 중요한 학과 일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은 저는 학과 일을 선택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없어도 되는 자리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자료 조사나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그런 자리다 하면은 저는 뭐 하러 가야 된다. 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다. 라 해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지금까지의 경우는 있었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그 조별 과제 기간이 약간 좀 이 DFC 관련된 시간에 겹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떻게 바꿔줄 수 없냐라고 아부를 떨면서까지 했는데 좀 바꿔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약간 좀 공적인 자리 제가 뭐 답사 보고회 설명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제 체포를 몇 번 빠진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빠지게 되는 것 같고 네. 네. 네, 아무튼 뭐 타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질문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게 맞죠? 질문은 정확하게 너무 전달해주셨는데 포괄적인가요? 뭐라고요? 그 대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아니 질문이 저기 좋은 질문인데 명확하지 않는. 아,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좁혀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DFC가 뭐냐냐 학과의 수업이나 이런 것이 뭐냐냐 당연히 학과 수업이 먼저라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충돌이 왔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을 해서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사실 하나님과의 큐티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 혹은 뭔가 어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부딪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꼭 이렇게 뭔가 참여를 하거나 뭔가 그런 어떤 부딪혀짐보다 꼭 그런 부분으로 한정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네.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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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T? 아, 그냥 친교 모임, 학교 친교 모임. 음. 근데 사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원일 때는 사실 또 그런 변수가 유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성훈이가 총괄지장이 됐어. 총괄지장이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뭐라 그래? 막가지 한마당이야. 근데 거기는 뭐야? 그 이렇게 임원처럼 거의 이렇게 소속감이 있는 그 학생회 활동이었는데 거기서 뭐 MT를 가. 아니면 너가 없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해. 학교에서도 그 모임에서도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총괄지장인데 학교에서도 제가 약간의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회장까지는 어렵고 뭐 네. 하여튼 거기서도 중요한 인맥의 인물이야. 네. 그래서 너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해. 근데 여기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해. 뭐 어떻게 할 거야?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날짜밖에 안 된다고 해. 근데 내가 우길 수 없는 상황이야. 어.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중요한 이고 여기서도 뭔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두 가지 어떤 자리의 상황들이 생길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어요? 술자리가 있어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아, 네, 네. 음. 음. 책으로 돌아오네요. 그래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또 학교 학생으로 또 그곳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상황들이 겹치거나 또 혹은 이게 됐을 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좀 해결책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거 뭐 다른 비유 자체가 다른데 만약에 교회 청년부 수련회랑 우리 수련회가 겹쳐버리면 교회 청년부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있는 곳을 가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임원이 아니다 보면 그렇게 결국 결정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DFC 수련회도 결정은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요? 뭐 네, 양쪽 다 수련회.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그쪽에서 수련회를 하는 걸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결국 교회 수련회가 교회에서 이제 간다고 한 거니까. 그럼 교회 수련회로요. 교회 가세요, 여러분? 네.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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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수련회는 안 겹치는데 어. 가지장 어쨌든 저희 학기 중에 하는 게 많잖아요. 어. 가지장 훈련, 채플, 또 뭐 화요 기도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리더 회의, 막 리더 정기 교육 이런 거랑 겹친다면 그럼 전부 다 교회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음. 음. 저도 학생 때 성경통장도 있고 이문도 있고 다 같이 왔거든요. 그거는 깨닫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 학생들 학기를 받아요. 교회 수련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큰 행사를 계획하고 하는데 DFC랑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DFC는 교회를 위해서라보다는 교회가 필요할 때 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생겨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한테 갈등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인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정답을 이룰 수 없어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본인의 생활 리듬을 좀 잘 알아서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 예산을 세우는 지혜로움도 갖추어라라는 것이 저자의 또 이야기입니다. 또 들을 것은 잘 들어서 실천해 보시고 뺄 것은 또 잘 걸러내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옷으로 입고 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제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하고 그것을 질서를 정했을 때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질서정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큰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큰 방향성을 가져야 되면서 책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저자가 이 전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면 질서와 영적 그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이렇게 계속 봐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 이 저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 책을 풀어가는 저자가 있고, 똑같은 책인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거를 풀어가는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 책을 풀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의 입장에서 또 풀어가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관을 가지고 책을 보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앞으로도 계속 책을 읽겠지만은 그 챕터마다 시간도 있고 뭐 챕터마다 다 있지만은 요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질서정연하고 내면이 풍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책을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과정이 중요하다. 왜 과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성교사님들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건데 결과는 과정의 부산물인 거예요. 과정들이 막 해갖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 결과에 치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들으면서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뭐 우선순위 이게 계획 막 얘기했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쓰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40년을 살아보면서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시간관리 강의 제가 시간관리 강사에서 강사. 내가 외부 가서 그 강의도 하고 있어요. 시간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 강의 노트도 있어. PPT도 있고 있거든요. 한번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런 강의도 하고 아까 그 이세동 사장님이 그 모래 얘기했던 것이 내가 민영사 책 선물해준 책에서 그 저자가 뭐냐 한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그걸 참 얘기한 거야. 그거를. 그러면서 막 구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다 읽고 결과는 뭐냐면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막 적고 우선순위 막 적고 필요해요. 근데 이것보다는 내가 내린 결론은 행동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라든 우리가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뭘 먼저 해야 될까? 이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거야. 뭐가 됐든 하세요. 하다 보면 깨달아져.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책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간 관리나 우선순위나 이런 책들은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름 말한 것처럼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서울대 옛날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와서 전도를 하면은 내 쉬는 시간 5분을 뺏는 겁니다. 비켜주세요. 그 사람은 5분씩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더라고요. 진짜로. 5분 쉬고 시간 딱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제 생각에는 해라. 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기도를 먼저 해야 돼. 레포트를 먼저 써야 돼. 아니면은 뭐 가정 훈련을 먼저 해야 돼. 뭐든지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을 해라.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우선순위를 지금 막 따지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기 노트에다가 내가 적어놨어요. 뭐 할 거니 뭐 적어요. 저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태인이가 달력에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좋은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공부하려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책상이 더럽잖아요. 책상 청소하다 보니까 깨끗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뭐해요? 배고프잖아요. 밥 먹고 왔어요. 그럼 공부 딱 하려니까 뭐해요? 똥 매러 와요. 화장실 가야 잖아요. 똥 매렵고 똥 누구 배부르니까 뭐해요? 한숨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해요? 다음 날이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사용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라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저자는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면 일사가 잘 정립되고 인풋되고 그것이 정돈되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걸 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되면 이것이 돼. 아까 말했듯이 과정이 우리가 도로
우리가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똥이 황금똥이 나요. 황금똥가요? 근데 우리가 막 정말 인스턴트 막 이상한 거 막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변비가 걸려요. 그 다음 똥은 어떻게 나오냐? 악취가 나는 똥이. 이 저자는 그것을 계속 풀어가요. 질문 있나요? 황금똥 오늘 싸겠네요. 귤을 많이 먹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성준 교사님이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죠.